이거는 바인디르도 잘못했고 맨유의 수비 방식도 좀 잘못했고.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보통은 요즘에 골키퍼가 저렇게 이제 붙으니까 골키퍼를 방해하는 상대 선수를 방해하는 우리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 이렇게 서 네. 있죠. 이런 게 지금 너무 예. 이제 네, 근데 이제 대중화가 됐으니까. 이거 보면 지금 바인디르 서 있고, 예. 그 다음에 안쪽에 살리바가 서 있고, 예. 그 다음 바깥쪽에 이제 맨유 선수가 서 있잖아요. 원래는 저 살리바와 바인디르 사이에 누군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렇게 수비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저게 이제 메뉴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살리바가 편하게 좀 방해하는. 비카리오가 한참 당했었잖아요. 많이 당했죠. 플레이에. 예, 많이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이 그렇게 막았잖아요. 앞에 로메로 세우고 하는 식으로 막았었는데 근데 참고로 얍스탐 있잖아요. 맨유에서 뛰었던 스탐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골키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기도 골키퍼한테 파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마운트한테 파울하고 있다. 왜 다들 마운트 얘기 안 하냐. 이 반전의 반전이다. 이 의미라고 하면 뭐 저희도 그랬지만 그리고 또 현지에서도 그랬지만 이 빅4 팀이 워낙 강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시즌 전에 했었는데 개막 전에 이게 또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더라. 예, 그래서 네. 또 재밌는 시즌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일단 이 판정 논란에 대한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 자,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개막전부터 판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맨유와 아스널의 경기였습니다. 네. 저게 이제 뭐 골키퍼를 좀 방해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는데 네. 결국에는 저게 이제 VAR 확인 없이 득점으로 인정되면서 네. 여기 좀 논란 낳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건 뭐 살리바가 반칙을 한 거 아니냐, 밀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이렇게 팔을 방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던 거였죠. 예. 여기에 대해서 뒤를 넘겨 보시죠. 안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이제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세트피스에 관련된 그 상황에서 코너킥이라던가 세트피스에서 이제 홀딩 잡거나 아니면은 뭐 과하게 밀치거나, 그러니까 볼과 상관없는 상황에서 밀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깐깐하게 보겠다 이런 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경기 끝나고 나서 저런 인터뷰를 한 거죠. 골키퍼 터치했는데 점프 못하게 되면 이제 바인디르 골키퍼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거 분명히 보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이거 왜 안 보냐? 너네가 강화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거 왜 안 보고 그냥 지나가냐? 예. 이런 불만이 있는 거네요. 그런 얘기들을 한 건데요. 예. 근데 일단 영국 현지의 조금 반응들 같은 것들을 보면요. 뒤를 넘겨보시죠. 일단 조아트가 그 MOTD에 나왔거든요. 예. 이게 그가 원래 잡혀있던 거여서 나온 건데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이 나와서 나와서 이제 설명한 건데 조아트 같은 경우는 해당 장면은 파울이 아니다. 바인디르가 더 버텼어야 됐다. 골키퍼 잘못이다. 너무 쉽게 밀렸다. 골대 앞에서 예. 이 정도 가지고는 파울을 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이킨은 되게 로이킨.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맨유 선수였잖아요. 근데 로이킨 같은 경우도 골키퍼라면 그 페널티 박스 안을 장악해야 된다. 네. 골키퍼와 수비수들은 항상 이제 뭐 불평하는데 정면에서 맞서라, 싸워라. 좀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골키퍼가 잘못했다는 거네? 그렇게 얘기를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축구 마인드는 약간 조금 이렇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 평가들은 골키퍼가 좀 버티고 공을 좀 완벽하게 클리어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어쨌든 살리바의 반칙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기서 이제 골키퍼가 몸싸움을 못 해준 게 일단 선수들 입장에서는 좋게 안 보이는 거죠. 이 얘기를 사실은 거의 똑같이 했던 경기가 손흥민 선수 코너킥 골 나왔을 때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도 베리바리 골키퍼랑 부딪혔을 때 반칙이냐 아니냐. 맞아. 선수들은 반칙 아니고 뭐 모르겠고 골키퍼가 제대로 싸웠어야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었어야지. 그 얘기를 해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살리바가 분명히 반칙성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거 전에 골키퍼가 제대로 자리 잡고 버티고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페노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바인디르도 잘못했고 맨유의 수비 방식도 좀 잘못했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보통은 요즘에 골키퍼가 저렇게 이제 붙으니까 골키퍼를 방해하는 상대 선수를 방해하는 우리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 이렇게 서 있죠. 이런 게 지금 너무 이제 근데 대중화가 이제 됐으니까. 이거 보면 지금 바인디르 서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살리바가 서 있고 그다음 바깥쪽에 이제 맨유 선수가 서 있잖아요. 원래는 저 살리바와 바인디르 사이에 누군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렇게 수비를 하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맨유가 안 되다 보니까 살리바가 편하게 좀 방해하는. 비카리오가 한참 당했었잖아요. 많이 플레이에.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이 그렇게 막았잖아요. 앞에 로메로 세우고 하는 식으로 막았었는데 근데 참고로 얍스탐 있잖아요. 맨유에서 뛰었던 스탐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기도 골키퍼한테 파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마운트한테 파울하고 있다. 왜 다들 마운트 얘기 안 하냐. 살리바가 마운트 옷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저거를 지적하더라고요, 스탐은. 스탐 오랜만에 듣네. 예, 알겠습니다. 야,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제가 이제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는데 요게 이제 그 뭐 규정상 첼시 수비벽 1m 이내에 상대 선수에게 좀 간접을 뭐 했다. 약간 이제 반칙성 플레이를 했다. 수비 방해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저게 자세하게 설명하죠. 저게 어떤 거냐면요. 수비벽은 기본적으로 3명에서 3명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3명 이상 서 있으면 그게 수비벽이에요. 저기 보면 첼시 4명 선수 서 있죠. 저게 바로 이제 수비벽인데 저 수비벽이랑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게이가 저기 떨어져서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이제 카이세도를 이렇게 밀면서 저기 이제 붙었거든요. 붙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골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또 좀 개인적으로 MOTD에서 얘기를 하는데 웃겼던 게 뭐냐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는 게이가 진짜 완전히 대놓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카이세도 완전히 찌부됐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 게이가 저거 민 거부터가 오펜스 파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푸싱 파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게이가 밀어서 파울은 아니다. 이 정도가 만약에 파울이 불리면은 너무 하시하다. 가혹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은 하면서 이 룰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13번째 룰인 거거든요. 프리킥과 관련된. 저 룰이 딱 명시가 돼 있으면 저거 뭐 반칙 맞는 그쵸? 거 아니에요? 규정이 바뀐 지는 좀 됐고요. 그게 어제 그래서 VAR 끝나고 심판이 설명할 때 그 푸싱 파울 이게 아니라 1m 다가와서 파울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아예 마이크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저 정도는 푸싱 파울도 아니다. 오케이. 저 정도는 통과다. 저 카이세도 불쌍했어요. 완전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지더라고요. 밀리면 카이세도가 버틸려고 했거든요. 최대한. 와 게이 진짜 힘 좋더라. 최대한 막 버틸려고 하는데 빵 미니까 날라갔어.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요런 뭐 논란들이 좀 있었던 거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빅4가 좀 압도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약간은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또 뭐 굉장히 또 치열한 시즌이 예상된다. 경기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맨시티는 울브스를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뒀는데 뭐 홀란도 골을 넣고 그렇죠. 그리고 와 레인더로스가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 그렇죠. 사실 AC 밀란 입장에서는 재정이 문제라서 판매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싸게 판매를 했죠. 근데 레인더로스는 이미 뭐 세리아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이제 미드필더였고 사실은 이 레인더러스를 위한 요 역할도 가르디올라 감독이 굉장히 잘 준다.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데브라이너를 바라면 안 되거든요. 이 선수는 딱 전형적인 박스 투 박스 여러 가지 다재다능함을 가진 요런 많이 뛰는 선수인데 그러다가 지금 보면 아래부터 위까지 수비 후방 빌드업에 가담하다가 측면으로도 나갔다가 어쩔 때는 반대편으로도 갔다가 침투도 하는 매우 이 유연한 역할을 딱 주니까 너무 잘하더라라는 거죠. 찍어차는 패스도 좋고 뭐 맞아요. 뭐 그 레인더스가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했죠. 그러면서 1골 도움을 기록했고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력이 확실히 정상적인 맨시티는 좀 무서운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는 부상도 많았고 맞아요. 주축 선수들도 나이도 들고 좀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맨시티는 좀 긴장해야 될 것이다. 많은 팀들이. 물론 울버햄튼 걱정도 매우 됐어요. 야 울버햄튼 너무 못하네 진짜.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안 그래도 시즌 개막 전에 강등 후보 1순위 중에 하나로 뽑혔거든요. 심지어 여러 배당에서는 가장 강등될 가능성 높은 팀으로 뽑혔는데 진짜 걱정된다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샬리송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더골. 와, 이 골 진짜 완전 멋있게 넣었더만. 네. 에버튼 시절이 조금 그래도 생각나는 갑자기 왜 이래요? 느낌입니다. 히샬리송? 약간 좀 전 노란 유니폼 입은 줄 알았어요. 에버턴 시절보다도 노란 유니폼 그 브라질 대표팀에서 네네. 유난히 잘하던 전 아크로바틱한 골 와, 브라질 그거- 대표팀에서 많이 넣었거든요. 예. 히샬리송한테 저런 그래서 장면을 또 보게 되다니. 저는 네. 그 이 경기 보면서 안에 혹시 노란 티셔츠 입은 건가? 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달순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너무 달수 형 그거 너무 길들여졌네.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전형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랑 나쁠 때가 크게 아하. 간극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기복이 좀 심한 조금 이제 스타일. 투박한데 예. 피지컬로 밀고 가는 선수라 얘가 안 좋을 땐 진짜 저점이 너무 낮고 네. 컨디션이 좋으면 자신감 붙으면 막 저런 그렇지. 걸 많이 해요. 아, 너무 심리적인 게 실제로 좀 큰가 봐. 이게 좀 큰 선수긴 예. 해요. 근데 일단은 컨디션도 일단 좋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프랭크 감독이 히샬리송에게 준 역할 이제 사실 골뿐만 아니라 경기력 자체가 좋았거든요. 네. 이제 경기장을 약간 넓게 사용하면서 히샬리송 주고 거기서 이제 경합을 하게 만드는 예. 그런 역할이었는데 히샬리송이 실제로 저기서 액달이랑 싸우는 게 많았어요. 거의 다 이겼습니다. 네, 경합에서. 그 경합 능력을 프랭크 감독이 어허. 뭐 어떻게 마법을 부렸는지 예. 그 경합 능력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잘 구현했다. 네. 거기다 이제 뭐 토트넘 입장에서 또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쿠두스의 활약이죠. 쿠두스 쪽에 이제 많이 예. 메이드가 됐죠. 그러니까 뭐 히샬리송의 두 골을 다 쿠두스가 어시스트를 예. 한 거니까요. 예, 그 정도로 쿠두스가 측면에서 휘저어주고 돌파해주고 이런 거는 이제 이전에 뭐 그가 존슨이라던가 이런 선수들한테 볼 수 없는 거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일단 뭐 첫 경기입니다만 진짜 쿠두스 영입은 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약간 논란이 있었던 그 경기인데 아스널은 결국 그 골로 맨유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겼습니다만 이게 좀 영입 4인방의 희비도 좀 엇갈리는 경기였고 맨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졌는데 예. 그래도 긍정적인 건 젖잘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경기력은 사실은 뭐 판정승이 있다면 예. 만약에 0대0이었는데 판정승이다. 그럼 맨유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쨌든 뭐 맨유가 특히나 저 위에 돈 쓴 친구들 쿠냐 은베모 쿠냐 은베모 잘. 얘네 둘이 되게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나초, 레시포드, 호일룬 보다가 눈이 정화가 된다. 예. 그러니까 아모림이 사실 지난 시즌에 하고 싶었던 그런 공격 작업들이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거의 비슷한 공격 작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퀄리티가 달라졌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맨유는 뭐 아스날은 아스날이니까 예.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라는 어쨌든 자신감은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아스날 그래서 MOTD 같은 경우도 아예 그 양쪽 골키퍼 얘기부터 한 다음에 바인디랑 라야. 네. 왜냐면 라야도 선방을 해준 덕에 1대0으로 이긴 거거든요. 라이도 잘 막았어.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쿠냐 은베모를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진짜 뭐 셰슈코까지 셋이 다 각자의 개성이 있어가지고 이거 잘 조합하면은 아직까지 호흡은 특히 쿠냐는 조금 안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네네네. 쿠냐는 개인기가 빛을 발했고 은베모는 조금 팀플레이가 빛을 발하는 모습이었는데 셰슈코는 뭐 워낙 늦게 합류해가지고 아직 예. 호흡은 맞진 않았지만은 이거 잘 버무리면은 정말 매력적인 공격 삼각편대가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좋습니다. 네. 예. 요키레스는 좀 어떤가요? 요키레스? 요키레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아직은 예. 요케레스의 단점만 나왔다. 네. 왜냐면 요케레스가 덩치는 큰데 약간 옛날에 루카쿠가예요. 루카쿠가 덩치 큰데 비판 받았던 게 네. 너는 왜 계속 측면으로만 가? 너는 왜 버티는 거 안 해? 등치도 큰데. 네. 이걸 이제 콘테가 바꿨거든요. 근데 요케레스가 딱 그 전 단계에 있었던 루카쿠가 생각나는 것처럼 가운데 안 있고 계속 측면 왔다 갔다 네. 하고 가운데로 주면 어제 더리트한테 예. 좀 졌어요 몸싸움에서. 몸싸움 등치는 큰데 왜 안 되지? 약간 요런 장면들이 나와서 네. 오히려 약간 요케레스 같은 움직임이 어제 맨유가 했던 플레이랑 더 맞아요. 네, 맞아요. 애초에 뭐 아무림이 잘 썼으니까. 예, 그리고 예. 오히려 저 세슈코처럼 네. 조금 더 이제 버텨주는 이런 플레이가 예. 지금 아스날은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케레스한테 조금 더 버티는 플레이가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든다. 아, 그러니까 어제 유케스가 부딪히려고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스타일과 다르게. 왜냐면 아르테타 감독이 톱한테 시키는 게 그런 걸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괜히 하베르츠 가짜 9번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베르츠가 전방에서 싸워주고 비벼주고 연계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그걸 이제 요케스한테 시키려고 했는데
했는데 사실 요케스가 그거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술과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케스를 조금 살려주는 축구를 할 필요성은 있다. 그쵸. 근데 다만 요케스 본인의 폼도 휴가 갔다 온 그런 것, 그 휴가, 그러니까 늦게 합류했잖아요, 팀에 늦게 합류하기도 하고, 또 이제 스포팅이랑 이적 과정에서 좀 마찰도 있고 해가지고, 훈련도 잘 못해서 그런지, 한 번 딱 본인이 좋아하는 기회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접고 슈팅 때리려고 하다가, 밟고서는 그대로 볼을 흘리는 상황이 나왔죠. 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빨리 폼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첫 경기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리버풀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머스 상대로 4대2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 뭐 워낙에 많은 영입들, 대영입을 또 했고 우승 후보 1순위인데, 이게 뭔가 느낌이 뭐 극장골로 이긴 느낌 막 그런 게 좀 나가지고. 그쵸. 예. 뭐 따라잡히기도 했고. 네네네. 토트넘 세메뉴 사지. 이적설 나올 때 사지. 아, 잠깐만, 두 골 넣었나? 예, 두 골 넣었죠? 너무 잘했죠. 네네. 이게 약간 그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초반에는 요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전체적인 전술 구조가 조금 달라졌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그 전술 구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아놀드가 프림폼으로 바뀌었는데 스타일이 아예 또 다르고 예. 케르케스가 이제 로버트슨을 대신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전술이 100%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사실 지난 경기는 프라번베르가 안 나오다 보니까 더 수비가 흔들렸던 것도 네. 있는 건데 이제 아직은 조금 더 리버풀도 네. 이게 프리시즌 때도 그랬거든요. 프리시즌 때도 나왔던 이제 문제인데 수비적인 밸런스를 과연 어떻게 이번 시즌에 잡을 것이냐. 예를 들면 공격형 미드필드에 원래 소보슬라이가 주전인데 지난 시즌은 소보슬라이는 미친 듯이 뛰는 스타일이잖아요. 비르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비르치는 소보슬라이 같은 선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때 떨어지는 기동력은 중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경기긴 했습니다. 뭐 비르츠 같은 경우는 프리시즌하고 커뮤니티 시드까지는 좋았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약간 몸싸움에 조금 고전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응할 필요성이 있고 반면 이제 에키티케가 진짜 물건이었죠. 영입생들이 지난 커뮤니티 시드 때는 전반적으로 다 잘한 반면에 이번 경기에서는 에키티케 빼고는 다 좀 아쉬웠다. 케르케스조차도 친정팀이어서 그런지 의욕이 과다해서인지 좀 별로더라고요. 거기서 풀백들부터 조금 흔들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에키티케는 맹활약 펼치면서 1골 1도움 올렸고 그리고 또 이제 원래는 완전히 방출 명단이었던 키에사가 골 넣으면서 팀을 구해냈죠. 아니, 뭐 굉장히 극적인 또 골이었고 그래서 이제 리버풀의 승리를 또 견인했는데 영화 이제 뭐 약간 쉽지 않겠다는 토트넘이 또 완승을 거뒀고 또 아스널과 맨유 아스널이 조금 뭐 되게 어렵게 이제 승리를 거뒀고 또 리버풀 같은 경우도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또 첼시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첼시가 좀 시즌 전에 이번 시즌 더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좀 승리를 못했네요. 이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애초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잘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팰리스에 대한 칭찬이 되게 많아요. 이 경기는 팰리스가 이겨야 되는 경기였다는 얘기가 많고 글라스너 감독이 FA컵 우승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처음이었잖아요. 커뮤니티 시드도 승리를 거뒀고 그렇죠. 사실 현재 원래 매년 팰리스가 주축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고전하다가 후반기 때 마침내 팀을 만들어가지고 성적 끌어올리고 글라스너 감독 보고 2시즌 연속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에제 게이가 안 나갔어요. 만약에 에제 게이가 나가면은 아니면 워튼이나 이 세 명 중에 나가면은 아마 전반기 고전할 거예요. 그러다가 또 후반기 때 올라오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근데 지금은 남아있다 보니까 게이, 에제, 뭐 특히 에제가 이 경기 예술이었죠. 엄청나게. 슛발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에제가. 자, 확실히 이제 첼시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좀 좋은 느낌.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도 브렌트포드를 3대1로 잡았고요. 그리고 썬더랜드는 웨스트햄 3대0으로 이기면서 일단 노팅엄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약간 이제 강팀 면모가 좀 있어요. 누누 감독이 자리를 확실히 잡은 것 같고 특히나 이 크리스 우드가 딱 누누가 원하는 상이에요. 역습. 우드가 알아서 떨어뜨려주고 난 뭐 넣거나 알아서 그걸 하고 있고 우드가 그리고 브렌트포드가 확실히 프랭크 감독이 딱 나가니까 그리고 은베모가 나가니까 팀의 제일 1순위 은베모 뭐 2순위 프랭크 막 비중이 있다면 두 명이 나가버리니까 확실히 흔들린다. 브렌트포드가 오히려 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썬더랜드는 또 잡았고요, 웨스트햄. 네, 거기다가 이제 노팅엄이 사실 처음에는 그 모건 깁스 화이트 나간다는 막 얘기도 있고 하면서 흔들렸었잖아요. 네. 실제 뭐 거의 나갈 뻔했다가 남았는데 모건 깁스 화이트가 이 경기 거의 환상적이었고요. 예, 그러면서 대박 활약을 펼쳤고 그런 가운데 유로파리그 진출권 확실하게 획득하게 되면서 그래, 지금 영입 엄청 갑자기 하고 있죠. 예, 급하게 영입들에 나서면서 도리어 전력이 더 강해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펠리스는 만약에 추측들 지킨다면 이번 시즌 다크호스가 될 팀이고요. 예, 물론 에제는 지금 떠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한데 토트넘이 계속 펠리스? 크리스탈 펠리스? 예, 펠리스요. 예, 펠리스 얘기한 거고요. 썬더랜드는 예, 워낙 뭐 저희가 여기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여기가 승격팀들 중에선 가장 전력이 좋아요. 영입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카가 일단 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썬더랜드도 이제 승격팀 돌풍을 충분히 보여줄 만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아직 1라운드 가지고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뭐 크리스탈 팰리스라든지 노팅엄이라든지 약간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팀들이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썬더랜드가 이적료를 5번째로인가 많이 썼어요. 넷스펜딩은 아마 3위 정도로 많이 썼을걸요, 이적료를. 예, 그 정도로 썬더랜드가 대대적인 보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리미어리그 개막 경기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